뉴욕 증시가 사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소매 증가가 그 주요한 원인이 됐는데요. 자, 이미 예고해드렸던 것과 같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전달해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고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걱정스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하게 되면서 이것이 악재가 될 것인가,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에서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대북 관련한 이슈는 악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악재가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공시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무상증자 공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한 호재 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 뉴스만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상한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또 과연 그런 현상들이 맞는 것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기분 좋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째 상승째죠. 그래서 상승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황을 살펴보면 2%대 상승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1.75% 상승 마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살짝 들어가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플러스 상태였고요. 마감 시점에서 거의 비슷하게 시초가에 맞춰주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캔들의 형태는 음봉이겠죠. 상승을 처음부터 워낙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음봉의 캔들 형태로 나타났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그게 크지 않았다. 즉 몸통이 작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낙폭을 지금 다 회복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고 있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욕 증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재료들이 악재보다도 호재성 재료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배경 중에 하나는 소비가 컴백했다. 네, 소매 판매입니다. 이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좋아졌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미국의 소비를 약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 즉 미국의 경제를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소비의 증가는 경기가 살아나느냐 아니냐에 따른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즉 소비가 살아났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 소비가 죽었다 그럼 미국 경기가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소비,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고도화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비가, 서비스가 더 강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조업들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금융업이라든지 또 그런 이 돈들을 사용하는, 이 소비하는 그런 쪽으로의 발전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4월 달에는 14.7% 급감세를 보였었는데 5월에는 무려 17.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무부가 밝힌 이 내용을 따르면 1992년 이 소매 판매와 관련한 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대 증가폭이다. 즉 소비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주요한 골자가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CNBC에서는 미국의 소비가 드디어 컴백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산업 생산도 나오긴 했는데 4월에는 무려 12.5%나 줄어들었지만 5월에는 1.4%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것도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좋게 나왔다. 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산도 잘 되고 있고 소비도 잘 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주가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1조 달러래요. 뭐, 요즘엔 뭐 그냥 조 단위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뭐.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18일 날이죠. 내일이네요. 내일. 우리나라는 이제 주말쯤 될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인터넷망 확충을 위해서 논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인터넷망 하면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 강국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수혜가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재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이런 인프라 지출 계획,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다각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연준 같은 경우도요, 지금 무제한적인, 제한이 없어. 그냥 막 한계, 리미트가 없는 상태로, 돈 필요해? 내가 줄게. 이게 참 부러운 것도 같아요. 달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쾅쾅 찍어가지고 너 가져가. 네. 뭐 물론 이제 양아치 깡패 같은 짓거리가 합니다만은 어쨌건 그래도 이런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내가 다 찍어서 너에게 줄게. 네. 얼마야? 얼마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그 송혜교가 얼마 줄 수 있어요? 그랬나요? 네. 아무튼 뭐 연준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 상원 은행위원회에 지금 원격으로 출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 회복 시기와 강도에 관해서 커다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지원하고 가능한 한 왕성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부 다 내가 지원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아주 좋은 네 발언이죠. 네, 뭐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고 너무나 좋은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뭐 토를 달 것도 없습니다. 인프라 지출에 대한 부분, 여기에다가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전부 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악재가 한 가지 남아 있었잖아요.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런데 이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수면 아래로 훅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덱사메타손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짠 하고 등장을 했는데 지금 입원 환자 2,000명에게 이 약을 투여를 했더니 환자 4,000명과 비교를 했을 때 투약하지 않은 환자 4,000명과 비교를 했을 때 산소호흡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환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40%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망 위험도 무려 25%나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즉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치료제 하면 비싸다. 아우 그냥 어떻게 사 먹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단돈 5파운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7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싸죠. 네, 먹을만해. 네, 그러면 그냥 대중화된 어떤 약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또 뭐 유행 좀 하면 어때? 또 걸리면 어때? 약 먹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해드릴 때마다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이야기 좀 해드리죠. 옛날 유럽으로 가면 뭐 패스트, 흑사병, 네, 그런 정도도,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예방주사나 백신, 치료제, 이거 있으면은, 걸리면 어때?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신종플루 뭐 걱정 안 하잖아요. 병원 가면, 코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뭘 쑤시죠? 이렇게 쑤셔가지고 그냥 검사해놓고 독감입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떡합니까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일주일치 타미플루 처방해 드릴 테니까 가서 드시고 쉬세요. 게임 끝. 네.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제는 계속 개발이 될 테고요. 백신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 답답한 마스크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보는 것이 아니냐 생각은 들지만 뭐 올 가을 정도면 백신이 첫 번째로 선보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고요. 올해 안에는 일단 이게 계속 억압이 되고 극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 방역이나 조심스러운 그런 통제가 가능하다라면 악재가 더 이상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까지 지금 트리플 호재가 시장에 발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아무래도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이 부분만 보시면 증시가 오늘도 날개를 달고 훨훨 올라갈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 네. 항상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북한이죠. 형 우리 잊었어? 막 그러면서 딱 나타나는 거죠. 북한이 안 해도 되는 짓거리를 또 했죠. 개성 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를 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뭔가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포인트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폭파한다든지 아니면 뭐 군사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그런 어떤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보면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사회주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폐쇄적인 데다가 안 그래도 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 좀 봐줘. 네, 이런 제스처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북한과 관련한 이슈들을 좀 보면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북한 이슈가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었던 부분 또 연속적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들은요. 호재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해졌을 때, 그럴 때 조금 제법 대북 관련주들이 오래 갔죠. 왜냐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수혜주로서 기대를 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오래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뭐 갑자기 이제 연락이 끊어진다든지 또는 대화가 잘 안 된다든지 합의문이 이행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서로 만났는데 별 결과 없이 그냥 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관계가 계속 별로잖아요. 근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계속 징징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악재성 재료들이 몇 가지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미사일 발사도 좀 있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가는 출렁거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쪽에서 개성공단이 개성 남북 공동사무소죠. 이것을 이제 전격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서 북한이 이제 남한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군사행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니냐, 남북관계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북한도 사실 알고 있어요. 네, 청와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정책적인 노선으로 북한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러한 행동들, 도발적인 행동들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는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일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일단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냥 경고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어떤 식으로 강력 대응할 건데 이거잖아요. 뭐 개성공단을 폭파시켰는데 뭐 어쩌라고.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북한들이 맘 놓고 지르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북한 방송을 따르면은 이제 비참하게 파괴됐다. 네, 지들이 부셔놓고 비참하게 파괴되기는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이겠죠. 악재는 악재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보면은 이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제법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팩트만 두 가지만 결정을 해보죠.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 이 남북 관련한 이슈, 이 북한의 도발 이슈가 장기적으로 끌고 들어갔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냥 끝이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빅테크와 같은 그런 전쟁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단기적 반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차익 실현의 의견들을 제가 계속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연 전쟁으로 일어날 만큼 전쟁으로 번질 만큼 강력하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네, 일반인들은 뭐 일반적인 시민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에도 이제 군사력이라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이거죠. 북한의 어떤 이런 징징거림을 달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또 나올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네, 좋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트럼프 입장도 계속 쳐다보자, 지켜보자. 미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대선 전에 북한이라는 뭔가 성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뭔가 카드를 쓸 수 있다라면 북한과의 어떤 화해 제스처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북한의 악재는 당장 눈앞에 떨어진 그런 뭐 발등에 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그것이 뭐 전체를 태운다거나 뭔가 큰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뭐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렁거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 전쟁 관련주들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요즘에 좀 나왔다고 하죠. 6월 달에만 무려 무상증자가 9곳 정도 발표가 됐고, 그 중에서 7곳이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4곳은 상한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무상증자가 뭐냐? 무상증자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본금을 증가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상으로다가. 네, 그러니까, 쉽게 주주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기업이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이익 잉여금이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다 보니까 회사가 욕심이 좀 생겼죠. 회사의 규모를 조금 키우고 싶다. 그래서 100억 원짜리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이제 이익 잉여금이 50억이 남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자본금이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50억 원을 다 더 100억이라고 합시다. 네, 계산하기 쉽게요. 그래서 100억짜리 회사, 자본금 회사가 100억이라는 이익 잉여금을 더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 너희들 돈 안 내도 돼. 우리 회사가 지불할게. 그래서 무상증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자본금이 2배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 내서 한 게 아니라 회사가 돈을 내서 한 거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돼야 되겠죠. 하나가 2개로. 네. 대신에 가격은 절반으로. 아시죠? 그래서 100억 원에 만약에 100주가 발행이 됐다 그러면 200억 원이 됐으니까 200주가 발행이 돼야 되는 거고 가격은 원래 10,000원이었다면 5,000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손해볼 게 한 개도 없겠죠? 네, 주식수가 그냥 늘어났을 뿐이고 가격이 내려갔을 뿐이니까 총 합계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상증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이냐. 어차피 자본금의 변화도 없는 건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무상증자 했다고 해서 대단히 달라진 것도 없어. 내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만원 그냥 그대로 있어. 네,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라는 것에 대한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회사가 나 돈 많이 벌었어. 네, 이 얘기예요.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다? 네. 이 돈 가지고 우리 회사 몸집 더 키울 거야. 네.
나 오늘 월급 탔다? 나 이거 가지고 오늘 소고기 사 먹을 거야. 똑같은 거지. 얄미운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소고기는 먹으면 똥 싸고 말지만, 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회사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져요. 라는 그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회사. 네, 돈 잘 버는 회사가 아니면 무상증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호재인 것은 맞죠. 나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구나. 이 인식이 딱 들게끔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 레고캠 바이오를 시작으로 해서 뭐 포시에스, SJ그룹, 파맵신, 제테마, YMT, 힘스, 오스테오닉, 퓨처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했는데 이 무상증자를 뭐 하는 부분들이 꼭 그렇게 기업이 좋아서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것은 일단 호재, 나 좋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지만 배당금적인 성격으로 무상증자를 할 때도 있어요. 주식을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배당금을 주지 않고 그 배당금을 증자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주는 형식으로 무상증자를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주주들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이 배당금이잖아요. 그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 그래갖고 이 이익잉여금을 그냥 그대로 무상증자로 때려가지고 그럼 주식이 어차피 하나 더 가잖아요. 그래서 무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증가시켜버렸어. 그러면 주주들한테 돈 주지 않고 그냥 네, 인심 쓰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배당금 성격의 무상증자 이런 것들은 주주들에게 조금씩 외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금방 반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건 무상증자라는 부분들은 기업의 호재로서 전통적으로 계속 자리를 잡아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악재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무상증자가 발표될 것이다, 뭐 이런 공시 나오고요. 그런 부분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은 전통적인 부분이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올라왔다라면 무상증자 역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권리락에 대한 부분들, 권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많이 올라왔다면 무상증자 효과가 많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미 많이 올랐다라면 나에게는 효과, 즉 먹을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치집이 굉장히 유명하게 크게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네 처음부터 얻어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끝날 때 가면은 네 찌끄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 먹었으니까 음식 떨어졌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 돈 내고 똑같이 또는 내가 똑같이 수고해가지고 왜 그렇게 끝난 잔치에 가서 기웃거리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노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분명히 호재이긴 호재인데 그 성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같은 장에서 호재가 나왔다, 무상증자 한다 그런 기업만 나와도 반갑긴 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기록적인 소매 증가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야기, 무제한적 양적 완화, 경기 부양 이야기, 여기다가 이제 치료제 이야기까지 아주 좋은 소식만 질비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가지 악재가 나왔던 게 북한의 그 개성공단, 개성연락사무소 파괴인데, 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파괴시키는 부분에서는 일단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단기적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악재가 길게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참고해달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무상증자는 기업에게 굉장히 큰 호재이지만 이미 많이 올라버린 것들은 건드리지 말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도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따져보고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최대의 불행은 그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돈을 땄을 때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첫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 때문에 그의 사고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적 있었나요? 딱 어느 날 갑자기 네, 내가 주식 투자를 그냥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한 20만원, 아니 한 돈 100만원 넣었다고 생각해보면 돈 100만원 딱 넣었는데 상한가 가버렸어. 상한가 가버리면 어떻게 30만원이 훅 들어오죠? 와우! 이것이구나.
네, 나는 주식 투자의 천재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의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냥 미친 사람. 네, 잘못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생각이니까 항상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 초심을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힘내시고요. 성공 투자 꼭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